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내란 종식에 실패했다. 내란 청산에 네. 실패했다. 그래서 내란 세력이 전면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쉽게 하면 한일전이 진 거 아니냐. 뭐 했냐? 결정적으로 민주당도 싫고 이재명 정부 너희도 책임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이제 네. 국민들 심리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란 종식과 내란 청산을 성과적으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네. 질책. 한국의 보수는 네네. 공포형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포형 보수가 중도나 진보 쪽으로 선회하려고 하면 공포가 완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설득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내란 세력 청산 분위기가 압도했으면 지방선거 시작 전에는 국힘당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요. 아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하.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근데 이 중간에 이 내란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하면서 기세가 올라가. 기세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뜨자. 네네. 그럼 보수는 결집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근데 지방선거 결과 거기에도 졌어. 또 이쪽이. 예. 그러면 더 사람들은 야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야 빨리 정신 차리자 우리. 정신 차리자. 줄타기 해야 돼 지금. 우리 왜 괜히 이쪽에 와서 얼쩡거렸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면 죽어. 뭐 이런 것이 강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수는 국내외 힘관계, 역학관계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그 흐름에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로 사람들한테 상당한 정도로 두려움을 다시 조장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수화의 흐름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치적 목표가 뚜렷할 때에는 감내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하. 그 민생 악화를. 그래 일단 저게 중요하니까 저걸 달성하고 이 민생 문제는 그 다음에 풀자. 네. 이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정치적 목표가 사라지면 민생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 이재명 정부가 등장해서 장사는 하나도 안 되고 내 삶은 여전히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뭐 여기에도 기대할 게 없겠다. 이런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지율이 좀 급락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 선거로 끌고 나갈 생각이 있었다면 예. 민주당이 처음부터 연대 단일화를 추진했을 겁니다. 네. 과거에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 연합했던 정당들이죠. 예. 이 세력들을 모아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후보 단일화와 선거 연대를 실현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 단일 후보가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후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래야 내란 종식 선거의 성격이 변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와 통합은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단계적인 전술이기도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네네. 내란 종식과 완전히 연결된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다. 네. 근데 이번에 연대와 통합을 뭐 사실상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그런 오만에 빠져 있었어요. 뭐 그 까보고 보니까. 오만을 네네. 가지고 뭐 연대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내란 종식도 뒤로 하고 그냥 꿀만 빨려고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싸웠어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과정에서. 네, 서로. 그러니까 결국 후반부에 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네. 그 내란 세력은 준동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총 단결해야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가 사실상 이 연대에 달려 있다라고 네? 조희대 탄핵하고 국힘당 해산을 출전했으면 해놨으면은 그리고 선거 연대 이뤘으면 네. 누가 아무리 완승.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청산 선거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네. 내란 청산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 뭐 너무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얹혀가려고 하거나 맞아요. 또 이제 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때만 여기에 해도.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만에 뜬 건 쉽게 네, 하고. 오만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 때문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약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이쪽에 줄 서면 안 되겠네. 어허. 저쪽에 줄 서야 살 수 있네. 예. 이게 무의식에 작동하는 심리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탈이 이제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의 대결에서 밀리면 밀릴수록 지지율은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내란 청산을 늦었지만 예.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예. 그 다음에 근본적인 사회 대개혁을 연대를 통해서 예. 헌법소수 세력 간의 연대를 통해서 추진하기 시작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목표가 제시돼야 국민들이 다시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목표가 실종된 상황이에요. 음흠. 누가 당대표 되냐가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더 큰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사실 기본사회라는 좋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네네. 당장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뭐부터 어떻게 실행할 건지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네. 조셉 윤이 한 말을 봤을 때 미국의 지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충실히 따라서 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위성락을 날리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비슷하다. 민주당은 조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여기 이제 미셸 스틸 바꿔주면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그야말로 기세의 충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졌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네.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은 딱 두 세력이죠. 예, 예. 하나는 내란 세력입니다. 네. 윤석열 같은.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붕괴는 곧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젤렌스키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아닐 경우 네네. 그렇다면 친문 세력과 네. 그 내란에 반대했던 한동훈이나 오세훈을 연합시켜서 이낙연도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이쪽이 집권할 수 있어요. 연합정부가 네. 옛날 신한국당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좌우 합작 정부처럼 네. 이렇게 해서 등장하면 이건 철저한 친미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이 정부도 전쟁을 동조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그 미국의 지시를 아주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예. 내란 세력이 대체하든 아니면 신보수 세력 예. 새롭게 구성되는 신극우 세력 뭐 내지는 연합 세력 네. 이 집권하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결국 한반도는 전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제가 많다. 등 떠밀려서 억지로 정치하는 사람이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치명적 약점이 있고 사실 윤석열을 네네. 대통령 후보로 밀어 세운 거는 미국과 양정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와서 윤석열을 CIA, FBI 다 FA를 왔다 와서 갔죠. 윤석열을 만나서 이게 이제 쉽게 하면 배에다가 이제 뭐 가스 넣어준 거 아니에요. 네네. 너 대통령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윤석열이가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아. 주저하기를 많이 주저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주저가 있었는데 그걸 안심시켜주면서 다독거려준 게 누구냐? 네. 양정철하고 홍석현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미국과 양정철, 홍석현은 뭐 미국 간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네네. 거의 이 세력이 동원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를 한 건데요. 처음에 의도는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도 친 건데 네,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자 저쪽으로 넘어가서 예.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문 세력이 사실상 윤석열을 탈색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예.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해서 윤석열 정부가 탈생했다. 이건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깊이 들어가서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보면 네네. 친문 핵심들이 사실 윤석열을 키워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세웠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거죠. 만약에 2018년, 19년 상황이 네.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네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네. 이재명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그 정도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발로 쳐버렸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휘둘린 것밖에 안 되죠. 네네.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건 역사적 과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